지금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황운하 의원이신가? 아, 네, 황 의원님이시군요. 예, 이제 급한 시장 현장 보시는 거 끝나셨어요? 10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통화 내용이 이 라이브 방송으로 다른 시청자분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과 공유되어도 괜찮으신지 일단 여쭙고 싶네요. 예, 이분들이 예, 알고 싶어 하시니까요. 예, 잠깐만요. 네네. 예, 궁금한 거 뭐 말씀해 주세요. 예. 황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 많은 시민들이 검찰이라는 조직에 네,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박탈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네,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네, 조직 대 조직, 기관 대 기관의 관계로 보면은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정확히 부합하는 법안으로 보여서 네,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셨는데 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 문헌을 보고 법률 문헌을 살펴보고 그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관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달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도적으로 네, 검찰 출신 수사권 장악이 네,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법률적 내용이 보이질 않아서 네,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병우 씨나 네, 혹은 한동훈 씨가 네, 마음을 먹고 하자고만 한다면 형식적으로 그 검찰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1급, 2급, 3급 등의 직위에 네, 들어갈 방법이 원천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게 극단적인 경우죠. 극단적인 경우. 좀 극단적인 사례를 예. 말씀하시네요. 예, 근데 극단적인 사례가 전형적인 사례일 것으로 예측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고 네,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모르는 그 고유명사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와 네, 검찰 출신 인물들이 네, 수사 1급, 2급, 3급 등의 예, 그 수사관 직위를 득할 네, 그 형식적 가능성은 모두 열려있는 법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검사들에게 하도 대여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좀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근거는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수사청의 수사관에 검사 출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예,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사관이죠.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없는 수사관입니다. 네. 예, 수사관들이 권력 남용을 검사들이 누구를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하는 건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단지 수사권만 있는 것뿐이거든요. 단지. 그것도 영장 청구도 마음대로 못하죠. 영장은 검사가 하니까. 예. 예. 무슨 근데 취지의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수사관들이 검사 출신이 온다 한들 얼마나 이제 그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겠냐. 물론 이제 이런 우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같은 검사 출신 네. 또 그 현직 검사들과 어떤 동질성 뭐 이런 것이 인적 강한 연결이죠. 인적 연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요. 네. 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건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같이 가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쪽은 수사권을 갖고 있고, 이쪽은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은, 네. 우병우로 구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 아닙니까? 예. 네. 같은 검사들끼리 우병우 구속하겠어?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우병우 절대 구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기관이 다르고, 예컨대 이제 헌재가 처음에 생길 때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재가 생기고 나니까 어느 기관이든 그렇지만 기관이 생기고 나면 그 기관은 독자적인 이 생존을 위해서 계속 기관의 권한이나 위상이나 이걸 강화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기관과 점차 차별화됩니다. 수사청이라는 기관에 검사 출신이 온다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 현직에 있는 검사들과 어떤 인적 유대가 있는 검사들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부작용을 빚을지 저는 좀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그다음에 네, 의원님 이제 네. 어느 정도 말씀은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예측과 기대를 네.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라고요? 예측과 기대를 예.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른 사실이 아니라 예측과 지금은 우려를 누구든지 과도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황 의원님 말씀 쭉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쭉 듣고 있었는데요.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중간에 안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네, 말씀해보세요. 기본 네. 골격을 제가 다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골자를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청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적, 제도적, 기관적 차원에서 네.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한 상황과 조건은 된다고 봐요. 황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네, 바로 그런 법적, 제도적, 기관적 장치 외에 네, 그 법적, 기관적, 제도적 장치들이 인적 연결 등등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단순히 과도하다라는 형용사로 간단하게 치부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요. 예. 네, 어떤 제도든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 시민들의 어떤 대안도 제도든지.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안적 제안도 있는데요. 뭐죠? 애초에 네, 1년 반쯤 전부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드높을 때 네, 수사는 경찰이, 네, 기소는 검찰이 네, 이런 단순한 구도로 이야기가 되어졌다가 네, 1년 반의 시간이 흘러서 네, 국가 권력 및 수사기관의 전체적인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네, 애초에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점점 그렇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네, 경찰에 과도한 수사 권한이 주어져서 경찰 권력의 비대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점 성장해서 네, 결국 얘기가 이렇게 복잡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조금 전에 황운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 3대 권한이 영장 청구권, 기소권, 네, 수사권이 검찰에 몰려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서 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네, 경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진다, 양쪽으로 비대해진다고 바깥에서 볼 수 있을지언정 네, 거기에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네. 이런 논리도 성립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가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왜 6대 중요 범죄라는 범주를 가지고 네,
경찰의 기소권을 아니 경찰의 수사권을 그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맨 처음에 1년 반 전의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경찰에 넘기면 네. 지금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우려, 즉 검사들의 수사권 진출 혹은 수사권 장악의 우려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되고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경찰 쪽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 몇 명의 특채 사법고시 출신 몇 명의 경찰의 뭐 옛날에 권은희 의원처럼 그런 몇몇의 경우에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경찰 문화와 경찰 조직의 기본 흐름 내에서 검찰의 손을 타지 않고 인적이든 제도적이든 손을 타지 않고 수사가 경찰 제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또 그게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네. 이후에 경찰의 수사 권한 내지 조직이 너무 방대해져서 우려가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적어도 검찰 개혁이라는 스케줄 안에서 이야기되어지지는 아니하고 다시 경찰 수사권의 분산이라는 새로운 개혁 아젠다로 진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국가 권력 수사기관 전체의 종합적 개혁이라는 큰 그림의 추진으로 복잡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을 뭐 말씀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또 네. 타당한 말씀이긴 한데, 예, 네, 그 말씀이 타당하긴 한데, 예.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뭐 법안 발의야, 법안 내용이야 어떻게 뭐 만드는 거야 자유지 않습니까? 법안 내용.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내용을 만들었을 때 네, 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딱 나눴을 때 네, 그게 우리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그것이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그래야 그것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현실이 되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네, 이상적인 실현 가능성이 법안 내용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니 법안으로 통과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법안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입니까? 법안이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네, 어떤 법안 내용이 타당한가를 쭉 얘기하시다가 네, 네. 그 내용을 끝까지 본질적으로 함께 고찰하는 것을 중간에 그치시면서 네, 갑자기 네. 법안의 통과 현실성 얘기로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함께 이야기해 볼 여유와 기회는 있는데 기존에 하던 이야기 정말로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 깔끔히 되기 위해서 어떤 법안 내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먼저 지금 문정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검찰 개혁 이야기 나온 지는 한참 되었는데 이제서야 네. 검찰 그 수사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에 그 수사권이 어디로 넘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놓고 국가 권력의 중대한 부분이 수사권의 실행을 어느 기관이 이어받을까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서야 민주당에서 행안부 아래 두니 법무부 아래 두니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느니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느니 경찰에 넘기느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석연찮게 느끼고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떤 식으로 검찰 수사권이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시민들과 그 내용 자체를 갖고 먼저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법안의 현실성 문제를 놓고 시민들과 함께 얘기를 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냐는 거죠. 좀
법안이 지금 빨리 처리돼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나요? 어떤 법안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에 똑같은 세션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검찰청법안 자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서 지금 새로운 법안,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법안을 정치권과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9년에 빨리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을, 검찰개혁 법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서 네. 만들어낸 게 고작 검찰청법 4조의 중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여전히 검찰에게 있고, 그리하여 신임 행정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권을 갑자기 실행하여 정치검찰로서 정치권을 한꺼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칼이 검찰에게 여전히 있는 구조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한다고, 시일이 급하다고 추진하여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단계 개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검찰개혁 그래서, 시즌 2라고 표방하셨죠. 예, 2단계 검찰 개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걸 그 경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제 법안을 낸다고 했을 때, 예. 지금 시점에서 저는 그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시민들을 배제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물밑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상적인 법안이라고 비토되고 왕따 될 가능성이 높죠. 현실성이 점점 낮아지죠. 그러나 애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을 외쳤던 수백만 혹은 연인원 수천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분명히 놓고 시민들과 함께 했다면 훨씬 더 법안이 통과될 현실성이 100에 가깝게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정치권의 막 뒤에서 국회의원들끼리 법안 통과의 현실성을 놓고 밀당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이 계속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제 와서 국회의원들이 밀당 뭐 이런 그런 아니 차원이 여러 가지 아니고요. 협의, 여러 가지 협의가요. 그렇죠. 아니, 시민들과 함께 했다면 아니 저는 국회뿐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국민들의 공감대, 시민들의 공감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어보셨어야죠. 혼자 판단하실 게 아니라 물어보셨어야죠. 저는 다각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듣죠. 네. 예,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가들한테도 듣고 학자들한테도 듣고 법조인한테도 듣고 또 시민들한테도 듣고 다양한 방법을 듣습니다. 본인의 지금 생각은 말씀하시는 의견도 그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죠. 여러 의견들은 존재, A, B, C, D, E, F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것을 다양하게 청취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주체인 황운하 의원 본인의 기본 드림, 하고자 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경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이런 구도가 당연한 구도이긴 한데 그렇다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선진 외국도 영국도 미국도 중대 범죄는 다 경찰도 아닌 검찰도 아닌 제3의 전문화된 수사기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범죄 수사를 다 경찰에게 맡기는 것은 올바른 방식도 아닙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도 경찰이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범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NCA나 SFO라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을 가지고 그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그 모든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긴다는 그것은 꼭 옳은 방식도 아니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문제는 그 넘어가는 과정과 단계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검찰 조직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0에 가깝도록 하는 제도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타이틀이 해외에 있다. 그와 유사한 조직이 있다.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타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제 수사기관의 다원화를 말하는 거고요. 수사기관은 경찰 하나만 두면 안 되고 다원화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중대범죄
수사청도 있고 뭐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렇게 다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렇게 다원화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에 그 검사 출신들을 채용하는 것이 이렇게 불안하게 뭐 생각을 하시는 핵심 분들은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네. 이해하는데요. 네. 예, 그거는 이후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네. 그것을 저는 이제 최대 2분의 1까지를 했는데 네. 그걸 더 낮추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그 검사 출신을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새로 생기는 수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이제 법안에 나와 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출신을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그건 인사위원회에 맡길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에 검찰 그 중대범죄수사본부의 최고위급 간부부터 아래까지를 위원회에 위임하는 형식의 법안은 대통령 등등의 행정부 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의 권한이 없고 위원회에서 설정하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요.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위원회가 어떤 인사 결론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조건 믿고 기다려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그 충분히 심사를 해서 이 수사청의 검사 출신이 얼마나 오는 게 바람직할지 또 그 개별 검사 출신을 채용할 때 솔직히 검사 출신이 오려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 뭐 평판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수사청의 어떤 수사력을 보강하고 수사청이 재기능하는 데 도움되겠다 생각하면 채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무슨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하고 뭐 부적절한 그 인적인 연결망 역할이나 하고 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또 안 하겠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우려해가지고 예컨대 그 검사 출신들도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보다도 검사나 검사 출신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거부감은 뭐 저는 저만큼 강한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검사 출신 그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오는 것을 막지 않느냐? 그건 근본적으로 보면은 또 헌법의 문제거든요. 아니 검사 출신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봉쇄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열어놔야죠. 열어놓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방금 위헌적 발언을 하신 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라는 발언이 방금 하신 헌법 근거의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왜 헌법에 어긋납니까?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을 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안 쓸 수 있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의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의도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위헌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심사를 한다는 것은 위헌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데 예. 자꾸 이렇게 지금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말꼬투리 같은 말씀 가지고 제가 좀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저는 말꼬투리를 붙잡고 그 논의를 옆으로 세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중요한 문제.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핵심으로만 계속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릴 위원회가 말씀 일 것이다라는 발언이 황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답니다.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위원이라는 추상적 주체가 이렇게 잘할 것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답변의 요지고 골자입니다. 법안에서 그 검사 출신들이
그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청에 오는 것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우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예, 그런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검사 출신들이 그 수사청에 와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이 우려된다면 네.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이 그 6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그 아래에 두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감 얻기도 어렵고요. 두 개가 증명되지 않은 말씀을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의 공감 어렵다는 말씀도 그렇고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도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지 논증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예, 또 시민들이 동일한 주장을 공감하기도 반복하고 어렵습니다. 네, 동일한 주장을 반복할 뿐 제가 원하는 논증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저하고 좀 불필요한 말씀을 자꾸 논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은 다원화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변에 그 어떤 기본 바탕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지만 몇몇 특수범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화된 수사기관을 다원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원화 2단계로 하는 황화 의원님 공수처도 있고 목소리를 중대수사청도 꺾지 말고요. 있고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초에 중대범죄를 맡는 특별한 기관이 경찰이라는 큰 수사기관 제도 틀 안에 있게 출범을 시켜서 그 기존의 경찰 인력과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세무청 등등 6대 범죄의 전문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충원해서 경찰이 돌아가고 있다가 하나의 경찰이라는 제도 하에서 너무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예, 아이디어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제 말은 아이디어일 수 수사 있지만 기소 분리 아이디어, 시키고 예, 아이디어일 수사권 수 있는데요. 분리상이라는 2단계를 거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네,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고, 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 참고할게요. 네,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입법 전략적인 고려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공감도 필요하고 해서 예. 그래서 그 입법 전략과 시민들의 공감대 가지고 마련한 안이고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디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그런 건 좀 더 앞으로 확대해서 입법- 시민들하고 이야기하는 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 앞으로 싶어요. 입법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세요. 입법 심사 과정. 지금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이제 입법 심사가 단계 들어가잖아요. 입법 심사 앞으로 입법 공청회도 하니까 공청회 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었고 앞으로 네. 그런 말씀하시라고요. 좋은 과정인 거죠. 이런 논의가 오가는 거. 네,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으니까요. 황 의원님과 제가 이런 대화, 시민들과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입법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있는 게 좋은 거죠. 건설적이고. 좋죠. 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으셨죠? 이거 자르면 되죠. 다른 코멘트는 필요 없고요. 황운하 의원처럼 이렇게 실방으로 전화해서 소통하는 의원이 별로 없죠. 좋은 일입니다.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죠. 황 의원과 나눈 대화를 고스란히 활자화하여 다른 여러 많은 시민들의 의견 형성에 보탬을 주면 좋겠죠? 시민과 정치인이 이런 식의 대화를 자주 나누면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별다른 대립이 없었습니다. 격한 대립은 없었어요. 기존 검찰 조직 구성원들과의 인적 연결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그 차이와 그 차이를 드러내 보여준 논지 전개를 더 풍부하게 만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레알소님, 그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시민들을 얼르고 달래는 듯한 모습이라서 참. 전화통화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화통화는 시민들이 국회의원을 얼르고 달래는 모습이 조금 노정되었죠. 하여간 황운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헌 어쩌고 저쩌고 얘기에 대해서 말꼬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라이브 즉흥 대화라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논점 자체를 잘 인지하지 못하셔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방적인 마이크 대여로서의 방송이 아니라서 재미있으셨죠? 옆에서 예 하는 진행자가 예 하고 국회의원께서 쭉 그런 게 아니라서
분명히 하나하나 논점을 시청자 모두, 시민 모두를 위해서 논점이 대화의 진행 과정 중에 점점 분명히 드러나도록 대화가 진행되었으니까 여러분에게 가치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